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네, 축하드립니다. 예. 20번째 우승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예. 오늘은 원투펀치 TMF 1부 시간에는 리버풀 우승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리버풀이 토트넘과의 34라운드 경기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슬롯감도 오고 나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로 우승 트로피를 따냈고 이제 잉글랜드에서 20번째 우승 트로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좀 일찍부터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빠르게 좀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토트넘하고의 안필드 경기에서 리버풀이 승점 1점만 획득하더라도 우승 확정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에서 리버풀은 최정예로 나왔습니다. 예. 루이스 디아스 포함해서 이제 하포, 소보슬라이, 살라였고 역시나 뭐 그 슬롯 감독이 잘 썼던 루이스 디아스 이 제로톱 느낌의 이 포메이션을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네. 아놀드, 로보, 그리고 반다이크, 코나테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이제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 보데 그림트하고의 그 유로파리그 준결승전에 대비해가지고 벤탄쿠르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로메로랑 판더벤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격진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이제 발 쪽이 안 좋다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경기는 물론 뭐 토트넘이 먼저 골을 넣긴 했어요. 솔랑키 골 넣었죠? 예, 코너킥에서 솔랑키가 헤더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잠든 사자의 콧대를 건드린 거였죠. 예. 예, 이후에 리버풀이 파상 공세에 나서면서 5대1 대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뭐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리버풀이 대승을 거둘 만한 경기였습니다. 네. 뭐 슈팅 숫자가 25대 8이었고요. 유효 슈팅도 8대 3이었고 점유율도 63대 37. 뭐 기대 득점도 2.14골 대 0.37골. 사실 그러니까 뭐 토트넘은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사실 뭐 전반전 초반 그 전반전 막판 제외하고는 그냥 뭐 리버풀이 시종일관 공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토트넘이 조금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팀이라고 하더라도 리버풀도 확실히 올라온 팀이다. 반면에 이제 리그는 진짜 동기부여 하나 없이 유로파 리그의 정신이 다 팔려 있는 올인. 예, 토트넘 간의 그 격차를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프리미어 리그만 놓고 보면은 예, 리버풀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19-20 시즌에 이제 첫 우승, 프리미어 리그 첫 감격적인 우승이었는데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무관중 경기였어가지고 그래서 클럽 감독도 두고두고 이게 한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관중 앞에서 우승 축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우승하면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프리미어 리그 우승의 순간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이에요. 보니까 예. 예, 그 어느 때보다 완전히 진짜 붉은 장벽 맞습니다. 느낌이었죠, 전부 네. 다. 그리고 이제 1부 리그까지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 리버풀이 통산 20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18회 우승으로 독보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맨유는 7회 우승이었는데 네. 퍼거슨 감독 시기 때 13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역전을 했었다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안 그래도 둘이 철천지 원수인데 리버풀 팬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었는데 다시 이제 동률로 올라서는데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흥미로운 건데요. 2020년에 이제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 리즈 유나이티드도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리버풀이 1990년 이후 첫 1부 리그 우승이었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리즈는 1992년 이후 첫 리그 우승이었거든요. 아. 근데 현재 이번 시즌 리버풀은 이미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 리즈도 우승이 가능해요. 아. 지금 현 시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월요일 기준으로 리즈가 한 경기를 덜 한 상태에서 네. 승점 94점, 번리가 97점. 근데 골득실은 리즈가 앞서거든요. 확실히 앞서네요. 예, 그러니까 한 경기 그 덜 치는 걸 승리하면은 리즈가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고 예. 아직 그거 46라운드까지니까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리즈와 리버풀, 잉글랜드에서 나름 전통의 팀들이 그렇죠. 예, 조금은 운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슬롯 감독 부임하자마자 우승을 차지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대
감독들 중에서는 네 번째로 어린 나이에 오.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무리뉴 감독이 첼시 데뷔 시즌에 42세 94일. 아 진짜 좋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시즌 43세 93일. 케니 달글리시가 블랙번 감독을 하면서 44세 71일에 우승을 차지했었고, 또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2017-18 시즌에 47세 87일에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오고 나서 네. 입성하고 나서 그 데뷔 시즌에 우승을 한 걸로는 5번째입니다. 슬롯 감독이. 무리뉴 감독,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 여기까지는 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펠레그리니 감독이 맨시티 지휘봉을 잡고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2016-17 시즌 첼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슬롯. 예,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팀을 맡고서 데뷔 시즌에 우승을 차지한 걸로는 여기에 라니에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레스터 동아. 근데 이제 라니에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첼시 감독도 했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은 아닌 거죠. 하지만은 해당 팀 데뷔 시즌에서는 라니에리까지 해가지고 총 6명이 데뷔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버풀 소속으로는 이제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런 기록을 이제 처음으로 써내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전술적으로 쭉 이어져 왔다는 게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데, 감독 부임하고 나서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초반에 흔들리면은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는 클롭 감독과 슬롯 감독의 전술적인 그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 변화가 정말 없었잖아요. 없었죠. 리버풀은 영입한 선수가 키에사 한 명이었죠. 예, 사실 영입이죠. 예, 그 키에사도 쓰지 않는 선수다 보니까 그럼에도 그 전술 기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첫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요. 리버풀 구단 역사상 이거는 이제 과거까지 다 더해서 1부 리그까지 다 더해서 감독 부임하고 10경기 기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승점을 놓고 보면요, 확실히 이것만 보면은 펩시티와 클럽의 리버풀이 미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승점 1위가 펩시티 100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2019-20 시즌 우승했을 때 리버풀 99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3위가 2018-19 시즌 맨시티 98점인데 그 뒤가 바로 1점 차 준우승. 예, 네. 준우승이었죠. 97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리뉴 때 첼시, 그리고 또 이제 그 콘테 때의 첼시 이렇게 있은 다음에 또 이제 2021-22 시즌 맨시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1993-94 시즌 맨유 92점이 있는데 곧바로 또 2021-22 시즌 리버풀 92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탑10 중에 3번이 리버풀이 있는데 그중 2번이 준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우승 횟수가 사실 한두 번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펩시티가 정말 워낙 막강했다 보니까 어렵게 우승을 했었던 19-20 시즌이고요. 예, 그건 다른 시즌이었으면은 우승을 했죠, 리버풀이. 네, 압도적 우승이었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22-23 시즌과 23-24 시즌 연달아서 리버풀이 좀 부상 후 고생을 했었죠. 네. 예, 부상 후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유산을 잘 남겨줬고 그걸 이제 슬롯이 잘 발전시켜 나서 현재 그 시즌 종료까지 4경기 남겨놓은 시점에 승점 82점. 예. 만약에 남은 경기를 전부 다 승리를 한다면은 그럼 94점, 6위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예. 다만 남은 경기 일정이 좀 까다롭죠. 이렇게 이제 리버풀이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4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4번째로 많은 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네. 1위가 2019-20 시즌 리버풀이 7경기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승 차지했고, 그때는 그냥 펩시티 쫓아오지 못하게 그냥 막 달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2001 시즌 맨유가 5경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2017-18 시즌 맨시티가 5경기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승을 확정을 지었었고요. 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 리버풀이 변한 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난 시즌 클롭데이 베스트 11과 이번 시즌 그 슬롯 감독 체제에서의 베스트 11인데, 포메이션도 뭐 4-3-3에서 4-2-3-1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지만은 이거 크게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큰 궤를 비슷하게 쓰는 예. 전술이에요. 맥칼리스터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4-3-3처럼 많이 가동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일단 루이스 디아스 가짜 9번. 그렇죠. 예, 그 루이스 디아스가 그전까지 왼쪽 윙에서 뛰었는데 가짜 9번으로 올라가면서 뉴네스 대신에 학포가 주전으로 조금 더 나서는 빈도가 많아졌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비 특화된 엔도를 빼고 아무래도 클롭 감독이 조금 더
몸싸움을 선호하는 그 개개인 프레싱을 선호하는 감독인 반면에 슬롯은 클롭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게 보다 보니까 흐라벤베르를 활용한 거. 예, 이 두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는 변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클롭 감독도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그 안필드 경기에서 아르네 슬롯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르네 슬롯 랄랄랄랄라 이거 했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슬롯 역시도 내가 오직 지금 이 순간 감사를 보내야 될 사람은 클롭밖에 없다. 네네. 딱 그러고 나서 똑같이 불렀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이거 우승하면은 클럽이 안필드 못다 만다 얘기 있었는데 네. 다 위르겐 클럽에 대해서 아르네 슬롯이 이렇게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많은 리버풀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던 네. 장면입니다. 그래서 안필드 가득 채운 팬들 역시 따라 불렀죠. 맞아요. 이 노래를. 리버풀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2번 우승한 팀이 됐어요. 펩 과르디올라를 제치고 우승한 사람이 주제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이끌고 2011-12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승점 100점 땄을 때. 예, 그때가 이제 그 과르디올라의 마지막 시즌이었죠. 예. 예, 그리고 바이언 가서는 그냥 전부 다 우승 차지한 다음에 3번 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부임하고 첫 시즌이었죠. 네. 데뷔 시즌은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우승을 차지했었고 첼시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클롭 감독이 맨시티를 제치고 리버풀에서 우승 차지하고 슬롯 감독이 리버풀을 이끌고 맨시티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비교 대상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리그 정말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과르디올라 감독이니까 또 이런 비교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과르디올라 감독을 향해 경외감이 들게 하는 리스펙을 하게 만드는 지표인 것 같아요. 네, 슬롯 감독의 아까 전술적인 변화들 중에서 가장 먼저 뽑았던 게 흐라벤베르잖아요. 저희가 흐라벤베르는 정말 발견이죠. 대박이죠. 예. 사실 흐라벤베르가 아약스 시절에도 그랬고 또 바이언 시절에도 그랬고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 데뷔 시즌에도 이 선수의 단점이 정말 볼 잘 다루고 예쁘게 차고 하지만은 수비적인 공헌도라던가 열심히 뛰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완전 달라졌죠.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흐라벤베르에 대한 생각은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고 더불어서 좀 유리몸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좀 다른 힐링 포지션 된 느낌이었어요. 별명 자체가 더치 포그바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설렁설렁 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여기에는 헤이팅가 코치의 역할도 컸다라고 하죠. 네. 예, 아약스에서도 같이 있었던 헤이팅가 코치가 수석 코치로 와가지고 흐라벤베르를 상당히 많이 케어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가로채기 57회로 프리미어리그 수비형 미드필더들 중에서 1위.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획득도 182회로 2위. 1위가 카이세도요. 예. 미들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도 103회로 2위. 그리고 또 이제 그 패스 성공도 1583회로 3위. 볼 전진 캐리, 볼을 끌고 5m 이상 간 것도 2385m로 4위.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부분들 패스라던가 이제 캐리 부분들은 흐라벤베르의 장점을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럼요. 윗부분 세 개는 이제 흐라벤베르에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재발견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루이스 디아스 가짜 9번. 예, 이게 사실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뉴네스를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다가 네. 안 돼서 그리고 조타도 골은 잘 넣었지만은 부상 좀, 심하죠. 예, 부상도 심하고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떨어진 가운데 네. 루이스 디아스를 가짜 9번으로 쓰면서 상당히 막판에 조금 치고 올라왔던 거였죠. 루이스 디아스가 이번 시즌 골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하지만 가짜 9번으로 13경기에서 7골 1도. 예, 상당히 좋은 수치를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7경기에서 최근 7경기에서 3골 3도 레스터 시티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살라랑 판다이크 이 둘 빼놓을 수 없죠. 리버풀의 왕들이죠. 예, 네. 이번 시즌 우승에 있어서 선수로서는 이 둘의 활약상이 가장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이 두 선수 다 이제 그 재계약을 네. 예, 살라는 했고 판다이크도 재계약할 거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네네네. 뭐 살라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시즌을 소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살라의 최고의 시즌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시즌 중에 하나로 이번 시즌이 손꼽히고 있어요. 판다이크 같은 경우도 유럽 최고의 수비수라는 거를 보여준 건데요. 일단 살라부터 보면요.
예, 28골로 현재 득점 1위고요. 18도움으로 현재 도움 1위입니다. 예. 그러면은 남은 경기에서 잘하면은 30-20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살라의 28골 18도움 기록한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위험 지역 침투도 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움도 그쪽으로 많이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움 18개 중에 3개만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도움이었던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공급해 준 거였죠. 예, 그리고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약간 좀 그거는 아쉬워요. 중거리 골이 없다. 그러니까요. 예, 단 하나도 없어요. 28골 18도움을 기록하면서 현재 살라가 4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대 38경기 기준으로는 최다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위가 47개 공격 포인트를 앨런 시어러랑 앤디 콜이 하긴 했었거든요. 예. 이때는 근데 42경기 체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두 선수들은 동일하게 34골 13도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수치라면은 사실 뭐 경기 수와 별개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갱신할 수 있겠는데요. 네, 남은 경기가 4경기니까 살라면은 최소 2개 이상은 기록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살라가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5위에 올라섰고요. 아게로를 제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로는 최다골입니다. 그렇죠. 아게로랑 앙리를 제치고 예, 외국인 선수 최다골 역대 그 영국 선수까지 다 포함하면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내에 잘하면 앤디 콜도 넘어서지 않을까? 네. 네, 싶긴 합니다. 일단 판다이크가 이건 굉장히 신기한 기록이더라고요. 100경기 이상 프리미어리그에 뛴 59명의 각기 다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승률 69.9%. 판다이크가 빠지면은 리버풀이 지는 경우가 많다. 예. 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거는 사실 1월 기록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판다이크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개 이상의 볼 경합을 시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69.9%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똑같네요. 예. 네. 속이 꽉 찬 남자 69.9인가요? 예. 이 선수가 또 뒤에서 또 주장 완전 달고 있어줬기 때문에 일단 뭐 측면 수비수들이 불안했던 시즌을 지라도, 그리고 중앙 수비수가 파트너들이 조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줬던 판다이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기한 기록이 하나 나오기도 했죠. 예. 그 슬롯 감독도 네덜란드 감독은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거고요. 판다이크 역시도 네덜란드 주장으로는 맞습니다. 예,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우승을 확정 지었는데, 사실 뭐 일각에서는 중간부터 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4관왕 뭐 트래블까지 노릴 수 있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페이스가 좀 고꾸라지면서 문제점을 여기저기서 찾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선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보완해야 될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인 영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리버풀이 영입해 준 거는 키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마마르다시빌리는 다음 시즌 합류 예정이고 심지어 골키퍼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알리송을 당장 넘기는 힘들거든요. 다음 시즌에도 마마르다시빌리가 직접적인 전력 보강 요소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나간 선수들은 도리어 있었죠. 물론 뭐 판덴베르라던가 카르발료 같은 경우는 원래도 임대 다니던 선수들이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바이체티치도 팀을 임대를 갔고 예. 그리고 넷플릭스도 팀을 떠났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 조금 떠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티아고 알칸타라랑 마팁이 은퇴를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보강이 없었던 부분들, 결국 그게 그 후반기에 발목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리버풀 전담 기자들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지금이 리버풀이 4관왕에 도전할 절호의 기회다. 지금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흔들리는 시기도 없고, 지금만큼 맨시티가 흔들리는 시기도 없고, 유럽의 네로라는 빅클럽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영입하면 4관왕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입을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반기 때 리버풀도 도리어 4개 대회 우승 노리다가 다 꼬꾸라졌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요.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이 피크 연령대에 있는 선수들이 물론 다수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판다이크, 살라 그리고 로버트슨 다 이제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팀 내 주전 선수들인데 피크 타임을 넘어갔거든요. 예. 특히 저희가 앞에서도
어쨌건 이번 시즌 우승의 핵심은 판다이크랑 살라라고 했어요. 그럼요. 이 둘인데 이 둘이 이제는 언제 갑자기 부진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갑자기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강은 무조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버풀이 2월부터 3월까지 36일 사이에 먼저 그 2월 9일 플라이머스하고의 FA컵에서 예, 이변의 희생양이 됐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월 11일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맹, 이건 좀 운도 없었어요. 네. 16강에서 파리 생제맹 만난 거 자체가 운이 없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1차전 이겼는데 그러니까요. 예,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고요. 안필드에서도 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월 16일에 뉴캐슬과의 리그컵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 리그컵 결승전에서 패한 거는 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캐슬도 강한 팀이니까. 하지만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죠. 저도 제가 봤던 뭐 플리머스 이런 로테이션 돌렸던 거 제외하고 그 베스트로 나와서 봤던 경기들 가운데 스코어와 별개로 좀 가장 흔히 표현해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여기 이제 리그 페이스 성적을 보면은 12월까지는 전승이었어요. 예, 그리고 1월 21일까지 전승하고 그래서 리그 페이스 1위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PSV 에인트호벤하고의 최종전에서 뭐 리그 페이스 최종전에서 2대3을 패하긴 했지만은 이때 로테이션 대거 돌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 고려하면은 확실히 막판에 조금 힘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살라가 그 라마단 기간도 묶이면서 급격하게 조금 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2경기, 그리고 또 이제 뉴캐슬전에 살라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요. 살라잡지 못했던 그 챔피언스리그와 이 뉴캐슬과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이 이번 시즌 리버풀이 다소 운이 좋았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승 경쟁해야 되는 팀들이 다 자빠졌던 시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리버풀 전담 기자들이 영입하면 사관왕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그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승점 비교인 거예요. 33라운드 기준이었던 거였는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승 경쟁할 만한 팀들 중에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팀들은 없어요. 없죠. 그리고 리버풀도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리버풀도 이전 시즌과 비교해도 그렇게 승점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반면에 워스트에, 물론 가장 워스트는 토트넘이긴 하지만은 제외하고 2위가 맨시티예요. 18점이면 6경기니까 진짜 크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예전 같았으면 우승을 장담할 수 없었던 거였고요. 또 지난 시즌 맨시티와 우승 경쟁했던 아스널도 마이너스 8점이에요. 아스널도 2경기 이상, 약 3경기니까 진짜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경쟁팀들이 꼬꾸라졌던 것도 리버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지금 세대 교체하고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영입을 겨울에 했고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승 경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슬롯 감독 체제에서 우리는 작년만큼만 했는데 이제 경쟁팀들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승팀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시즌에는 또 아스날도 칼을 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그 최강의 팀으로 돌아올 맨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슬롯 감독의 또 진정한 2년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주인공은 리버풀이었고 이제 20번째 우승을 확정 지었고, 무엇보다 슬롯 감독, 그 정말 대단했던 영광의 클롭 감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슬롯 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슬롯 감독은 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지우고 당당하게 리그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최고의 성적을 보여줬던 슬롯 감독도 대단했고 리버풀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 될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버풀이 이제는 조금 더 슬롯의 색채가 더 강한 팀으로 탈바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입 좀 해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과연 다가올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떤 대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그리고 슬롯 감독의 또 2년차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다음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MF 1부 이렇게 리버풀 얘기로 저희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